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이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실효성과 득실을 놓고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조선물류기업과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협업이 가속화되는 반면 산업은행의 HMM 민영화 작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미중 관세 유예로 물동량 회복이 기대된다며 HMM의 연간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산업부 이주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HMM 본사는 서울에 있죠? 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여의도 파크원에 정확하게는 위치해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서울 종로구의 현대그룹 빌딩 서관을 임차해서 썼다가요. 그의 계약이 종료되고 6월에 옮겨간 게 바로 여의도 본사입니다. 왜 현대그룹 빌딩에 그간 있었냐 이렇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HMM은 현대그룹 산하의 현대상선이 전신입니다. 지금은 뭐 그 자체로 고유명사가 됐지만 현대 멀천트 마린의 줄임말이 바로 HMM인데요. 현대상선의 모항은 부산항이고요. 현재도 HMM의 부산사업본부가 부산에 있습니다. HMM의 주요 터미널인 부산 신항 4부두도 존재하고요. 부산으로의 본사 이전이 전혀 동떨어진 이슈는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명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것이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는 북극해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운송로를 말하는데요. 이 항로가 개통이 되면 부산항에서 유럽까지 해상 운송 기간이 지금보다 열흘가량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항로 선점을 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고요. 북극 항로가 열리기 전에 정부가 해운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HMM 본사도 옮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본사가 위치하는 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현지 조선 물류와의 시너지, 북극 항로 이런 점들이 부산으로 옮겼을 때의 강점이 될 텐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뜬금없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이닉스요? 네, SK하이닉스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죠. 왜일까요? 왜 용인일까요? 왜 용인입니까? 네, 이곳은 사실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이름처럼 규모가 44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사실 수도권이 아니라면 땅값이 훨씬 더 저렴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 입지를 고수한 것은 반도체 제조 및 설계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국내외 우수 인재가 선호하는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에 연고가 없는 직원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이전에 대해서 HMM 관계자는 직원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HMM의 육상직 직원은 1,000명 내외입니다. 이 중에 10%인 100여 명이 부산 사업본부에서 근무 중에 있고요. 이미 부산에서 상당한 인력이 근무 중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해운기업은 여의도에 본사를 뒀는데요. 과거에 한진해운도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해운 고객사가 서울에 몰려있는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사가 서울에 있다라는 게 문제네요. 정부가 원하면 마음대로 부산으로 옮길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도 득과 실 중에 실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꼽히는데요. 네. HMM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과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정부 지분율이 현재 71.69%에 달하는데요. 민간 기업이나 최대 주주가 정부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민간 회사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부산 이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부산 이전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외풍과 또 입김에 취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될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정부는 하림그룹과 HMM 매각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결국에 무산된 이유가 해진공이 매각 후에도 경영 주도권을 놓지 않기로 주장하고 있어서였습니다. HMM의 새 주인 찾기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주인 없는 회사에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 이런 HMM 꼬리표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상황입니다. 부산 이전을 하려면 민영화는 또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그럼에도 HMM 주가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가 언급을 한 만큼 막연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날에 HMM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HMM은 영업이익 6,139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와 비해서 51% 증가했습니다. 연내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역시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날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운업은 업황의 변동이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오늘 잘 나가도 내일 망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곳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해상 운송 시장을 보여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해 1분기 평균 2010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1700포인트대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별 관세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해운업이 오너 비즈니스로도 불리는 산업입니다. 이 미래를 내다보는 과감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서인데요. 자신의 임기, 그러니까 단기 실적이 중요한 전문 경영인은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본사 이전보다는 매각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또 매각이 진정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길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10조 원 이상 몸값의 HM의 민수자를 찾으려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HMM 부산 이전의 득실에 대해서 산업부 이지우 기자와 분석해봤습니다.